긴장하지 마. 긴장 안 하는데? 말씀 잘하시는데요? 그래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에서 온 겐자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았고 강원대학교라는 대학에서 학부 그리고 석사까지 졸업해가지고 여기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고요. 네, 이름은 좀 특이한데 계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누구부터 시작할까? 자기 말해. 내가 말할까? 저희는 일단 같은 캠퍼스를 나왔어요. 저희 같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사실은 대학 다니면서 만나지 못했어요. 몇 번 마주치기는 했는데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저희 둘 다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할로윈 날에 각자 이제 술 먹으러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먹자 골목에서 지나가면서 저는 이제 집 가는 길이었고 남편은 집 가는 길이었는데 지나가면서 딱 전 멀리서 본 거예요. 근데 저 왠지 이 남자가 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살짝 쳐다봤고 그렇게 그냥 서로 지나가면서 이 남자 나 계속 본 것 같은데 하면서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니까 또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아야 빨리 가자. 쟤 계속 나 보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빨리 가다가 뒤 따라와서 번호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다른 버전 있을 것 같아요. 뭐 똑같은데요. 그냥 말 그대로 헌팅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전에 같은 캠퍼스였는데 제가 이 친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저만.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외국인도 좀 별로 없고 좀 이쁘니까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할로윈 데이 때 친구랑 이제 한잔하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집에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이제 와이프 친구랑 이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번호를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용기가 없어서 차마 못 물어봤어요. 못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근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타이밍에 와이프도 딱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됐다 해가지고 제가 바로 거기 뛰어가가지고 번호를 물어봤어요. 네. 그게 저의 첫 만남? 첫 인상도 물어보셨잖아요. 맞아. 저는 친구 얘기해줘. 네, 저는 사실 그냥 잘생겼는데 그렇게 막 너무 좋은 첫 인상 아니었던 게 옆에 있었던 친구가 막 온몸에 타투 그려져 있는 친구였고 그리고 이제 먹거리를 좀 튀는 그런 먹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먹거리 플레이보이 먹거리거든요. 근데 그 토끼 모양 플레이보이가 좀 안 좋은 질 남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먹거리여가지고 그 옆에 있었던 친구가 저를 약간 경고하는 거예요. 조심해. 별로 질 안 좋은 사람들일 것 같다. 네, 먹거리와 타투. 그 친구가 되게 강력했어요. 옆에 있었던 친구가. 그 친구 직업이 타투이스트였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착한 애인데 그렇게 보이니까. 네. 그래서 약간 저는 만나면서 깨닫던 게 뭐냐면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 싶은 거예요. 이 친구도 그렇고 옆에 있었던 친구도 그렇고 그 옆에 있었던 친구가 오히려 더 순한 거예요. 남편보다. 네. 오빠는 나의 첫 인상은? 첫인상? 네. 저는 워낙에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다가갈 때 이제 영어로 이제 다가갔어요. 이제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막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한국말로 막 계속 대답하는 거예요. 막 바쁘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까였구나. 그래서 시무룩해져 있는데 갑자기 번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아무 번호나 찍고 나 보낼 것 같다 싶어서 그냥 줬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한번 믿어보고 이제
핸드폰을 줬는데 예, 이제 진짜 번호를 찍어준 거죠. 바로 카톡 확인하더라고요. 음. 존재하는 번호인지 아닌지. 그 자리에서는 아니지. 그래? 집 가면서 이제 아 이거 진짠가 하면서 카톡 바로 확인해서 친구 음. 추가해보고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약간 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영어로 말을 걸어주니까 저는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외국인이면 무조건 다 영어 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특히 어릴 때 이제 좀 술 먹고 다가오는 그런 남자들이 다 그냥 헬로 나 영어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저도 그런 줄 알고 좀 영어로 다가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다른 분들은 그 한글로 물어보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더 좋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만난 거니까. 애초에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외국인 자체가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려고 온 거니까. 온 거고, 근데 애초에 외국인은 한국 대학을 한국어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영어로 뭔가 말 걸어주는 게 조금 불편하다? 알겠습니다. 문화적 차이. 나부터 말할까? 음. 저는 사실 와이프 만나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못 느꼈어요. 워낙에 온 지 오래됐고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너무 적응을 잘했으니까. 근데 언제 문화적 차이를 느꼈냐면은 모로코에 딱 갔을 때 느꼈어요. 이제 모로코에 처음 갔는데 처음 간 날이 이제 결혼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완전 다른 거예요, 저희 나라랑. 거의 한 밤을 꼬박 새워서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데 밤 10시에 시작해서 아침 8시에 끝나요. 그때 동안 계속 춤추고 뭐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그때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고, 아 이거 나 진짜 외국인이랑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같이 뭔가 사귀면서 별로 내가 외국인이라는 건 못 느꼈대요. 근데 이제 딱 모로코 가니까 그거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외국인이고, 결혼식 자체가 다 축제잖아요, 거기서. 결혼식 그 축제 문화가 우리랑 많이 달랐나 봐요. 근데 네, 너무 달라요. 이게 또 내향적이어가지고 거기 사람들은 아마 다 E일 거예요, MBTI가. I가 없어요. 무조건 분들은 다 이 왜 약간 네, 다 지금 E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일하고 해도 거기 가서 끌려요. 그냥 10시간 넘게 춤추고 진짜 막 너무 흥이 넘쳐요. 근데 술도 안 드시고 그렇게 나와요, 텐션이. 술이 없이. 네, 네. 술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말해도 되나? 참이슬을 하나 가져갔어요, 저는. 참이슬 하나 가가지고 그 가방에다가 그 가방에 숨기고. 숨겨가지고 그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원샷 때리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흥을 내기 위해서 또 계속 그랬는데. 춤을 춰야 되니까 네. 사람들 앞에서,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도 춤추기 민망하고 하니까. 네. 또 아시안이다 보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억지로 지냈어. 네. 되게 재밌는 기억.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워낙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까 오빠를 만나면서 그렇게 별로 문화적 차이를 못 느꼈어요. 오히려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미. 이미 한국인 패치가 다 됐어가지고 뭐 할 게 없었어요. 네. 결혼은 모로코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네. 네. 오빠가 나 맨날 부르는 게 있잖아. 네. 뭐야? 별명이 와와예요, 와와. 와와가 뭐냐면 이제 치와와거든요. 근데 좀 치와 닮기도 했고 좀 안 그래가지고 닮았잖아. 치와 닮았어. 좀 네, 귀여워가지고. 성격이 치와와 같아서 옛날. 성격도 약간 치와와 같을 때도 있고 좀 깨물고 약간 좀 짜증날 때도 있고. 진짜로 안 깨물잖아요. 그렇긴 하는데 약간 좀 비슷해요, 치와와랑. 음. 네. 치와와가 작고 귀여운데 좀 앙칼지고 좀 똑똑한 맛이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든 게 있으면 무조건 화가 조금 막 있는 성격이에요. 참지 않잖아. 참지 않고 무조건 화날 때가 엄청 화내고 또 이제 얌전해지면 또 얌전해지고 근데 그게 귀여워. 치와 같아서. 그래 아직 눈각지가 안 뽑혔어. 콩깍지? 콩깍지가 아직 안 뽑혔어. 내가 뺏어야지. 아니야. 내가 먼저 시작할게요. 응. 결혼을 한다면 반려동물을 함께 기를 것인가요? 저는 기르고 싶습니다. 치와와를 키우고 싶어서 진짜로. 맨날 이제 치와라라고 놀리다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네, 막 제가 사진도 막 저장하고 찾아보고 하는데 그 치와의 매력에 빠졌어요. 맨날 치와와 사진만 보고 있어. 네. 너무 귀여워요. 가끔 그 머피 같은 거 맞아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반려동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키워도 상관없습니다. 너가 치와하니까 굳이 필요 없어요. 네. 충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오빠의 매력은 진짜 열심히 일해요. 뭔가 쉬지 않고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게 부족해요. 그리고 감성 기복이 없어서 진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있으면 피곤해도 기분 안 좋아도 쭉 해요. 그리고 열정이 엄청 넘쳐가지고 이제 일하고 그때 직장 다녔을 때도 8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와서 저녁 먹고 바로 한 12시까지, 1시까지 또 계속 본인이 좋아하는 공부도 하고 하고자 하는 일도 하고 하는 게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거기서 저는 매력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엄청 꾸준하지 못하니까 네, 대단했어요. 결혼 후 집안일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 집안일 분배요. 반반씩 해야죠. 반반씩 해야 오늘 돼요. 잘 기억해요. 응? 여기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제가 반반씩 하고 싶어도 성격이 워낙 깔끔해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진짜 완벽주의자라서 이불을 딱 정리를 해도 딱 그 주름 하나 없이 탁탁 이렇게 펴야 되는 거예요. 예, 칼각으로. 제가 해병대 나왔는데 해병대보다 더 심해요. 지금 집에서 사는 게. 그래가지고 반반씩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준이 못 미치는 거죠.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잘해요. 근데 이제 반반씩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반반씩 해야 뭐 공평하지. 공평, 응. 남녀 차별 없이. 남자친구.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질문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여기 한 3개 있어. 하나만 했지? 집안일로 싸워본 경험이 있나요? 그걸 왜 물어봐? 매일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제가 너무 치와와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인 것 같고 오빠는 사실 집안일을 너무 잘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가서 설거지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저는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CCTV예요 그냥. 이제 설거지를 하면은 저는 이제 컵을 확인해요. 이거는 제대로 안 시킨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해. 흰장 가지고 다 진짜 이렇게 먼지 이렇게 만지 이렇게 물기 남아 있다고. 그래서 아니면 그 이제 이불 다 했는데 네 이제 그 쿠션 있잖아요. 그 밑부분이랑 밑부분이 바뀌면은 다시 불러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베개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이렇게 자크가 있잖아요. 그게 보이면 안 돼. 이렇게.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조금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좀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같이 깔끔해져야겠다 하는데 강도가 좀 세가지고 조금 힘들어요. 근데 맨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니까 좀 많이 고맙죠. 딴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냥 화내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 결혼 안 해. 했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음. 또 결벽증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음. 뭐 다른 거는 괜찮아요. 음. 약간 기본적으로 네. 근본적인 맞아요. 예. 그냥 저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앉아 있는 공간이 완전 깔끔하지 않은 이상 일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뭐 더러운 거나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은 안 쓰는데 물론 그냥 기본적인 것만 되면 좋은데 뭔가 그냥 어떤 물건 이렇게 가지면 어떤 물건 다 사용하고 나면은 그냥 테이블 위에 두고 가면 안 돼요. 그 물건을 제 자리에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해병대보다 빡세요, 진짜로. 일단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는 했으니까 네. 오빠 아, 질문. 함께 살면서 꼭 지켰으면 하는 규칙들은 무엇인가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부부는 안 싸울 수는 없고 좀 가끔씩 둘 다 기분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규칙이 있다면 만약에 싸우거나 아니면은 둘 다 뭐 만약에 서로에게 상처 줬거나 그러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대화하기 잘 풀어나가기 그것만 지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부부 살아서 많이 네. 경험하고 아, 네. 많이 경험하고 맞아요. 네. 그러면 그 규칙을 어긴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사실 그 규칙을 어기면 상황이 더 악화되죠. 그래서 어기면 꽃 사오기. 꽃? 미안하다고 더 미안하다고. 아니면 원하는 거 하나 사주기. 그건 마음이 그런데? 더 풀리고. 알았어. 꽃을 좋아해서 꽃 사주면 다 풀려요. 네. 무조건 대화해야 돼요. 근데 네. 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부부 간에는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상대방으로부터 가장 감동받았던 적은 언제인가요? 요거는 제가 첫 직장 잡았을 때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와이프가 그때 와이프가 대학원생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벌써 찾아와요, 저희 자취방에. 그러면은 방 청소도 싹 해놓고 저녁도 싹 만들어 놓고 또 다음 날에 오빠 맛있게 먹으라고 도시락까지 막 챙겨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밥 나오는데 뭐 이렇게 챙겨주냐 했는데 그렇게 해주고 싶대요, 맛있는 걸로. 그래서 회사에서 라면밖에 안 나와요. 맨날 네, 라면. 라면 회사 다녔는데 일주일에 2번을 라면을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챙겨줬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모습이 약간 우렁각시 같은 느낌도 있었고 자기 일 제쳐주고 그렇게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때 고마웠어요. 이 지역도 달랐어요. 되게 네, 전 춘천에서 살았었고 원주에 살았었어요. 뭐 그렇게 멀진 않았는데 1시간이잖아요. 뭐 차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맞아요. 맨날 버스 타고 갔죠. 그렇죠. 그래서 감동이었어요. 집에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은 밥이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다 한식도 잘해가지고 그때 참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우렁이가 지난 그 한국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읽어보시면은 네. 도움이 될 네. 그때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줬을 때 다 우렁각시 같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오늘 끝나고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결혼을 결심하는 데 기여를 했나요? 기여를 했죠. 그렇게 성실하고 헌신적인 모습이
아 이거는 내 아내감으로 좋겠다 싶었죠. 혹시 그때 이분도 칼같이 가게 아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때는 내가 다 당했네. 하기 네. 다 했지. 아 맞아. 근데 본인이 이제 다 했어요. 저한테 잔소리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저의 집이니까 나름대로 그것까지는 터치는 안 한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는 엄청 깔끔하게 해놨어요. 아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참고 있었어? 아니야. 그때는 이제 일찍 일어나서 오빠가 먼저 갔잖아. 몰랐지. 어차피 남는 게 나니까 내가 일어나서 내가 했죠. 같이 있었으면 힘들었겠다, 그치? 아니요. 근데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귀고 있었으니까 각자 서로한테 열심히 엄청 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본인도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저도 이것저것 하고 별로 근데 이제 집이 조금 커지면서 할 일이 많아지면서 그게 이제 조금 더 도움도 필요하고 많이 보여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자취방이었으니까 작았어요. 본인의 경제관념에 대해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을 줄 것인가요? 잠깐만, 경제관념? 그러니까 소비하는 거. 나? 음. 경제관념. 사실 이 부분 상대방 아니면 본인. 저기 네. 잘 못해요. 점수는 한 100만에 50? 50 정도? 좀 나름.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조금 요즘 사람들이랑 많이 옛날 사람들과 많이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관념이 이제 각자 그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맞다 틀리다는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맞는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배우는 거에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본인이 경험하고 싶은 거에 많이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돈이 많이 따라온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뭐 돈을 적금하거나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옛날 사람들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의 정서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이제 좀 루틴이 있잖아요. 처음에 뭐 적금해가지고 뭐 전세방 들어갔다가 이렇게 집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목표긴 한데 그러려면은 뭐 매달 얼마씩 적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적금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돈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좋은 것에 투자해서 경험을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제 돈이 얼마 없어 모아야 돼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좀 혼란이 왔어요. 조금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저희가 사실 결혼했을 때도 그렇고 모은 게 1도 없었어요. 모은 돈 1도 뭐 없이 없어 내가 얼마나 모았는데. 아니 근데 뭐 딱히 엄청나게 진짜 결혼할 돈 준비를 하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사회 초년생이었으니까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한 얼마 정도는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막 이건 결혼할 수 있는 돈이다가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무작정 다 그냥 일단 한번 질러보고 그런 쪽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잘 질러. 네. 너무 잘 질러. 그래서 막 제가 자기 나 이거 사고 싶다면은 사 이래요. 아닌데 이건 아닌데 뭐 내가 이렇게 사고 싶긴 해야지만 또 응원해주니까 좋긴 좋은데 그게 또 뭐든 아니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갖고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 더 모아서 조금 더 해서 사거나 아니면 그냥 질러보고 일단 하거나.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단전 카메라를 사면은 몇 개월이라도 지금 카메라를 배워서 쌓을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지식? 쌓을 수 있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카메라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하니까 더 좋은 컨텐츠를 더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 컨텐츠로 인해서 우리가 썼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거에 말리지가 않아요. 카메라 사고 싶어요? 사요. 뭐 노트북 필요한데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필요해요. 그러면은 돈이 없어도 일단은 괜찮아요. 사요. 그걸로 어차피 더 열심히 할 거라는 건 아니까요. 막 아까 말했잖아요. 되게 열심히 사는 성격이라서 막 그거를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일을 하지 않을 성격이 아니라는 거를 아니까, 오히려 그거를 사면 더 열심히 할 거라는 거를 아니까 저는 그래서 무조건 다 해요. 하라고 해요. 그 상대방의 경제관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저는 오빠가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막 깊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깊게 생각해요. 잘 계산하고 깊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내 말 좀 들어 그럼 이제. 불만이 있었구나. 아예 불만까지는 아닌데. 이 질문 여기까지 갔다. 네네. 많이 나온 딱 것 좋은 같아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중요한 가치. 일단은 뭐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좀 돈이나 명예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쫓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건강하고. 예. 맞아요. 그 이걸- 이유는? 그 이유는 어차피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제가 그렇게 쫓아봐도 행복하지 않으면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뭐를 좋아하고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에 외견 전돌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 같이 충분히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행복하자고 만난 거니까. 조금 이 부분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예. 처음에는 나 포르쉐 사겠다고 집에 포르쉐 사진을 딱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진짜 퇴근하면은 저거 보면서 이제 동기부여 해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그걸 했을 때 행복하지 않으니까 오래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행복이 우선이구나 이걸 알게 됐죠. 포르쉐를 타도 행복하지 않나요? 그쵸. 아직도 목표는 포르쉐긴 한데요. 더 행복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그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지 말자. 행복에 두자. 지금은 포르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 가치에 대해 상대방과 대화해 본 적 있나요? 저희 진짜 많이 대화해 봤어요. 이 대화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 중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그냥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감정 기복 없이 쭉 하고자 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랑, 그리고 나 귀엽게 봐주는 거. 괜찮아. 치와와라고 계속 불러도 돼. 해도 돼? 응. 사실 치와라고 하면 싫어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또 안 하면 뭔가 이제 허전할 것 같아. 그치.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짧게 들었는데 잘 어울리시죠?
그쵸. 결혼 전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결혼 전 동거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해보진 않았는데 그때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와이프 집에 놀러 갔는데 코로나에 둘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2주일 동안 같이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집에서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구나, 또 같이 깊게 대화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고, 그때 사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거기서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네.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네. 부모님들은 싫어하시겠지만 네. 그쵸. 되게 길게 보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럼 그 장점이 뭐예요? 동거 장점. 동거의 장점은 이제 거의 매 순간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제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데이트했던 행동들이 가식이었나, 이런 거 좀 알 수 있었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정확한 것 같아요. 그걸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그럼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이제 프라이버시가 없죠. 음.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집이 크면 모르겠지만 뭐 원룸이나 이렇게 둘이서 사는 거 좀 힘들잖아요. 나만의 공간이 네. 없어지는 거죠. 심할 때 좀 긴장되고 예, 그쵸. 약간 좀 소리가 좀 있네. 그래서 뭐 물 틀어놓거나 노래 틀어놓거나 하잖아요. 좀 맞아요, 불편하게. 맞아요. 아직도 그래요, 저는. 어떤 거? 아직도 노래 틀어놓고 그래요. 예. 누가? 나 화장실 갈 때. 화장실을? 예. 그러게요. 맞네요. 빨리 드셔야지 편하실 텐데. 그렇죠. 다른 거 다 틀었는데.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슬슬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딱 있어요. 저는 이제 남편이랑 싸우면 이제 반응이 좀 이제 싸우면서 다 싸우고 나서 이제 다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얼마나 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이냐면 좀 기대하고 계세요. 어떤 메모하세요. 행동이냐면 이제 싸우고 나서 좀 이제 각자 생각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우리 이 부분이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솔직히 나는 여기서 잘못됐고 여기서 잘못했는데 이거는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할게요. 항상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완벽하진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본인 잘못 인정하기가 엄청 싫어해요. 특히 싸우면은 이제 너무 뭐라 해야 될까? 감정적으로. 감정도 그렇고 지기가 싫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가장 힘든 거는 솔직히 다른 것보다 그냥 싸우고 나면은 본인이 빤히 잘못했는데 그 자기 잘못 인정하기 싫고 끝까지 오기고 하는 게 올바르진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남편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무조건 본인이 어디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 고쳐야 할지 근데 말로뿐만 아니라 정말 그거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보이고 이제
진짜 거친 부분도 엄청 많았어요. 짧은 지금 결혼하고 짧은 이 1년 안에서도 제가 좀 우리가 초반에 싸웠던 모습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걸 진짜 많이 고친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 진심에서 보여요. 이게 본인이 진심으로 그거를 인정하고 달라지고 싶은 거예요. 본인 속으로. 그냥 나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이거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거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랑은 평생 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진짜 단 한 번이라도 본인이 그렇게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좀 배워야겠네.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봐주니까 아니, 잘해. 고맙네. 짜장 대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바다, 밥. 하나, 둘, 셋. 바다. 네. 평생 고기 안 먹기, 평생 빵 안 먹기. 하나, 빵 안 먹기. 둘 다 안 돼. 둘 다 제일 좋아하는 거라서. 그래도 하나 빼야 한다면 빵.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맞아, 저희는 네. 고기 매니아입니다. 둘, 셋. 해외 유명 여행지 2박 4일. 하나, 둘, 셋. 해외 유명 유명지. 여행지. 예. 한 달에 500인데 직장인. 하나, 둘, 셋. 백스. 250인데 백수. 네. 비슷하시네요. 두 네. 비슷해요. 네. 내 친구랑 바람난 애인, 동성 친구랑 바람난 애인. 그 중에 나은 걸 골라야 되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내 동성. 친구랑 아니야. 아니야. 동성은 내 차라리 태수 오빠가. 그 친구 뭐해? 바퀴벌레 나오는 모르는 생활. 하나, 둘, 셋. 바퀴벌레. 아니야. 안 맞는. 바퀴벌레가 잡으면 되니까. 아유, 뭐 얼마나 잡겠어요. 저는 왜냐면 해봐서 알아요. 바퀴벌레 나오는 기숙사에서 살아봐서 이거 진짜 사람이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밥도 안 넘어가요. 돈 없는 20살, 10억 있는 50살. 아, 하나, 둘, 셋. 20살. 주말에 집에서 뒹굴기, 주말에 친구들과 수다. 하나, 둘, 셋. 집에서 친구들과 수다. 뒹굴기. 네. 순간이동 대 변신 능력. 하나, 둘, 셋. 평신 변신 능력. 능력. 네, 재밌을 것 같아 그게. 맞아요. 남 눈치 보지 말아라. 너가 사랑하면은 그게 받는 거다.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결혼이라고 하면은 조금 낯설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그랬는데 너의 본인의 선택을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 사랑하는데 뭐 인종, 국가, 뭐 언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그런 거는 다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라. 저는요, 국제 커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저랑 살아왔던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끔씩 이해가 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행동이 아니니까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자기 나라에 그런 면접이 있거나 그러면 뭐 그 나라에 살진 않더라도 상대방이 아마 그 면접 날이나 그럴 때는 많이 외로울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나 남편분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면 조금 덜 외롭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자체가 감동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평생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저희가 딱 꿈꾸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제 좀 경제적으로도 이제 뭐 시간적으로도 조금 자유롭게 이제
살고 싶습니다. 뭐 해외를 다니든지 뭐 이제 국내를 다니든지 여행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음. 그 저는 그냥 매일매일 기대돼요. 그냥 성공한 모습만 보지는 않고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공할 때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대됩니다. 남편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뭔가 가끔씩 살아가면서 그냥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어서 잊었던 부분들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안 좋거나 힘든 점은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인터뷰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더 생각하게 돼서 되게 뜻깊었고 조금 힘들었던 점은 사실 아직 카메라가 좀 힘들어요.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요거 빼면 다 좋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